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와 김태군의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아 담당이며 최근 김태군과 기아 장기 계약 여부를 취재한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새로 구독하시고 댓글까지 참여해주신 분께는 나성범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머니볼 본격적인 썰 풀어보겠습니다. 머니볼은 지난 7월 22일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아 담당 기자와 전화 연결로 김태군과 기아 연장 계약이 임박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늦어도 7월 말에는 연장 계약이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재계약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8월 22일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가 김태군과 기아의 이 장기 계약 관련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핵심 관계자는 김태군 측과 장기 계약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양측이 서로 원하는 계약 조건을 교환한 상황이고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이다.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자, 이정인 기자는 최재훈과 박세혁의 FA 계약 규모를 기준점으로 김태군 선수 쪽이 삶을 가능성이 크고 늦어도 9월 중순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기사를 쓴 이정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취재 뒷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원 경기가 취소됐는데 지금쯤 퇴근하셨죠? 예, 오늘은 좀 일찍 취소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요. 예. 아, 그래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쓴 김태군 기아와 장기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양측의 의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의견은 네, 금액인가요? 기간인가요? 아니면 이 의견 차가 큰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아가 김태군 선수를 영입했을 때부터 좀 장기 계약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김태군 측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그래서 네, 지난달부터 협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현재는 좀 의견 차를 좁혀가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근데 좀 금액이나 계약 기간 모두 좀 양측의 이견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7월 한 20일 전으로 저도 머니볼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게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이게 결국 저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사실 모든 FA가 좀 그렇듯이 이 모든 계약자가 이걸 생각하잖아요. 나랑 비슷한 선수는 어떤 계약을 했을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FA 포수 계약이 40억 언더였는데요. 언더가 없죠. 예. 네, 그렇죠. 김태군 선수의 눈높이도 아마 높을 것 같아요. 네, 최근 FA 시장 상황을 보면 정말 포수가 금값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김태군 선수도 그런 시장 상황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또 김태군 선수와 동갑인 최재훈 선수가 54억을 계약을 했고 또 한 살 어린 박세혁 선수가 또 작년에 46억에 계약을 했죠. 네. 물론 그 선수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물론 그 선수들만큼 그렇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지지만 어느 정도 좀 시장 상황이 있으니까 좀 배우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0억까지는 아니고 한 30억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김태군 선수가 트레이드 동시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습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기아도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군 선수가 아무래도 트레이드 직후에는 되게 좀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팀도 같이 상승세를 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김태군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기아가 승률이 전체 2위거든요. 제가 떠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좀 활약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어제 경기에서도 좀 수비나 이런 좀
잔실수,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김태구 선수가 실수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네네네. 선수가 실수하면 정말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팬들도 분명히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아 구단도 역시 아쉬움이 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주전 포수를 해보긴 했지만 김태구 선수가 최근에는 좀 백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 포수로서의 경쟁력을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후반기 경기력이 아무래도 좀 장기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10경기 타율 보니까 4할 2푼 9리. 타석에서는 그래도 곧잘 잘해요. 예? 네, 맞습니다. 이 타격은 사실 좀 한동안 좀 내려갔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이클이. 근데 좀 기대했던 수비에서 약간 좀 그런 잔실수가 자꾸 보이다 보니까 팬들께서는 좀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중순 안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기사를 쓰셨는데요. 네네. 이 소리는 결국 내년에도 반드시 틀림없이 김태균 선수는 기아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기아 구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김태균을 원하고 있고 김태균 선수 측에서도 기아에 남고 싶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오랫동안 백업에 머물렀던 김태균 선수이기 때문에 또 기아는 좀 기회의 장이잖아요. 김태균 선수에게도 주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아에 남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기아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왜요? 내년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이 끝나고 김선빈 선수가 FA가 되고요. 예. 또 최영우 선수도 FA가 끝납니다. 올 시즌 마지막이어서 또 타선에 기둥이 두 선수가 일단 FA 시장에 나갈 수가 있고 또 고종욱 선수도 FA예요. 고종욱 선수도 올해 선수랑 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FA 타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3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아 구단에서는 지금 최영우 선수는 단연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우는 단연 계약. 신재혁 단장과도 통화를 했지만 아직 최영우 선수와 단연 계약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선빈 선수 몸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최영우 선수 몸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정욱 선수도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고 샐러리 캡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태균 선수에게 좀 많은 돈을 좀 안기기 그런 좀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의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균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 기아 페이스 얘기를 좀 하겠는데 치고 올라갈 듯 하면서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2연패, 최근 10경기에선 4승 6패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전반기 막판에 정말 거침이 없었죠, 기아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5강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말씀하셨듯이 최근 페이스가 좀 주춤하죠. 그 이유가 선발진이 지금 선발 야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결국 상위권 팀들을 보면 뭐 KT나 LG나 뭐 다들 선발진이 좋잖아요. 결국 저는 답은 선발 야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아는 지금 양현종 선수도 부진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의리 선수도 어제 조기 강판을 해서 또 점진 경과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 턴 쉴 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기아 문자를 보니까 그 문자 공식 그 문자에 다행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기아가 간절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말씀 계속하십시오. 지금 선발진 안 좋은 상황에서 이의리 선수마저 장기 이탈을 하면은 정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리오 산체스 선수도 좀 데뷔 초반 보여줬던 모습이 지금 없어요. 그런 위압감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분석한 바와 또 기아 구단의 얘기로는 좀 멘탈 문제가 컸다고 해요. 좀 견제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었잖아요. 심판마다 또 얘기가 달랐고 또 상대팀 한기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니까 멘탈 문제 때문에 좀 제구도 흔들리고 이러면서 부진을 했는데 본인도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산체스 선수나 양현종 선수 이런 좀 선발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살아줘야 기아가 선발 야구가 가능하고 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18경기 정도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KT전만 또 6경기더라고요. 취소된 게. 지금 KT가 1위를 맹추격하고 있는데 이런 팀과 경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5강 진입에 이거 변수 제대로 될 것 같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았다는 자체가 좀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예. 네, 지금 기아가 더블헤더 조금만 더 취소가 되면 더블헤더를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예. 6개점에 다다랐는데 네. 아무래도 잔여 경기가 많으면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상대 1, 2, 3 선발을 좀 자주 만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요. 네, 예. 또 말씀하셨듯이 KT랑 경기가 제일 많이 남았는데 네. 무슨 기아가 KT한테 상대 전적이 의외로 좀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강철 감독도 실제로 가장 경기하는 팀으로 기아를 꼽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 기아가 KT한테 승을 많이 챙겼을 때는 KT가 하위권에 있을 때였어요. 전력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6월 초, 6월 중순 네네. 전까지죠. 예. 네, 물론 기아도 전력이 좋은 편이지만 네. 지금 뭐 사실 뭐 KT 기세가 정말 매섭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KT와 많은 경기가 남았다는 거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김정욱 감독도 실제로 어제 물어봤을 때 그 네. 점을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렇습니다. 기아가 5강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그 담당 기자로서 기아의 5강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은 정말 예측 불허 시즌인 것 같아서 특히 5강은 지금 뭐 거의 살얼음판 승부잖아요. 네네네. 저는 어쨌든 선발진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발진이 이력을 찾는다면 충분히 5강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역시 선발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예측하기 힘든 시즌이라. 예, 조심하시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인 기자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 뜸했는데 이제 앞으로 자주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기자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제가 취재한 부분도 이정인 기자가 취재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이 계약에서 좀 양팀의 이견차가 있었고 지금 좁혀가는 과정인데 그리 늦게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계약 금액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계약 상황을 더 지켜보시고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머니볼에서 다시 한번 이번 이야기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